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국민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사실화된다면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그 배후까지도 극명하게 지탄받아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원래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문제죠.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이상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들쭉날쭉 여론조사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윤석열이 1등을 쭉 하던 여론조사 기관은 팍 여론을 지난 일요일날 내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여론조사를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어떤 데서 탁 막았다는 겁니다. 이제 안 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윤석열을 잡아라, 윤석열을 잡아라 하는 그런 느낌이 얼핏 들어가는 것은 그 느낌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도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나흘 간격으로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아주 재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입니다. 딱 윤석열을 갖다 놓고 가상 양자 대결을 시켜가지고 그걸로서 자기네들의 본선 경쟁력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가, 여론조사의 모습이 확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바로 이겁니다.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해서 아시아경제가 지난 10일에서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야 대선 후보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43.7%로 오히려 윤 총장을 앞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윈지코리아라는 컨설팅하고 아시아경제가 내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면 뭔가 결과가 다른데하고 아주 다른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여겨봤습니다. 윈지코리아가 누가 만들었지? 이 사람,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어떤 방향성에 서 있지? 이렇게 항상 보면 말이죠. 느낌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느낌에 상당히 민주당의 우호적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가끔씩 이렇게 스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저의 느낌, 개인적인 저의 느낌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조금 민주당 지향적이다. 민주당을 좀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윈지코리아 이렇게 한 것을 쭉 보면. 근데 이번에 이낙연이가 윤석열에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은 윤 전 총장에게 오차범위내에서 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과거에 이 주인이 누구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것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짜게 나오지 점수가? 라는 것을 과거에 좀 많이 이렇게 제가 가끔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식에서 아마 그런 느낌이 나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죠. 뭐 사실 누가 그리고 얼마나 객관화되어 있는지 표본 조사가 어떤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아주 획기적인 여론조사입니다. 결국은 야권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져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장모 얘기는 결혼 전의 이야기고 부인의 이야기도 결혼 전의 이야기인데 그걸 꼭 이유로 들라 그래서 떨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비슷한 스탠스를 가져야죠. 근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윈지 코리아 컨설팅하고 아세아 경제 이쪽에서 내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뭔가 색다를까요? 그건 저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캠프 총괄 본부장인 박강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이전 대표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본선 경쟁력으로 네 번째 민주정부는 본선에서 버틸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이낙연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낙연 파이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내키지 않아도 이재명을 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었다 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게 우위를 점유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갑자기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에 엠브레인 이 네 군데 여기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짠 점수가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케이스탯, 뭐 엠브레인 뭐 해가지고 4개 조사가 하는 공동으로 하는 데인데 항상 대부분 보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이트한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될까? 설문의 내용이 어떤 걸까? 조사 대상이 누굴까? 이런 의문을 자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두 군데 제가 항상 조금 뭔가 좀 어떤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지사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을 앞서도 엄청 앞섰습니다. 6%는 앞섰습니다. 아니 66%가 아니죠. 10%나 윤석열이를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전 대표하고 윤 전 총장은 36%로 또 동률이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이 거론하는 방식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때가 조금 이르기 때문이라고 아마 판단했겠죠. 이 지사가 앞서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출처불명의 예비 경선 득표율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진욱 캠프 부대변인은 선의의 무대응을 악용한 구시대적 허위자료 유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라는 그 3인 3호라는 그런 가짜 정보 유포자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만 구태 공작 기계가 생산한 것은 허망한 종이 호랑이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논평을 했습니다. 이지사 캠프 내부에서는 말이죠. 이 전 대표의 상승세는 인정하면서도 이날 공개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면에서 약간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의아한 그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언제부터 나온 여론조사 기관이고 그 신뢰가 대부분 어땠나, 제가 그걸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오너가 누군지부터, 과거의 오너부터 지금 현재 오너까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윈지코리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인이 만약에 한 서너 번 바뀌었다면 그 주인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바뀌면 이름 바뀐 그 사람의 그 원류를 찾아 들어가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개따나 왜 그랬느냐?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갑자기 지난 PNR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스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한다 하고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거는 뭔가 의문부호를 국민들에게 줬습니다. 이미.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왔던 PNR 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중단과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의 룰 자체를 파괴하는 거다 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PNR 리서치가 발주처 요청으로 정기조사를 중단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안 하겠다.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후보 측과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백주 대낮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선 제압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여론에 미친다는 점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등 당장의 정치적 상황이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항상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지금 촉각을 세우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참 이거는 골 때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언정,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조사는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뭐 속된 말로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멍 때린다, 참 골 때린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그러나 여론조사가 이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많은데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 이러한 소위 모멘텀 크라이시스, 위기, 순간적 위기와 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퉁퉁퉁퉁 나오거나 또 갑자기 뭐가 중단되거나 하면은 이거는 냄새가 난다. 김어준의 말대로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냄새 나는 것이야 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앞으로 조금 있어 보면 대충들 알게 될 거고,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충돌 현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 여론조사가 그 어떤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이죠, 아주 세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학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애국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이 문정부를 겨냥을 해서 콕콕 찔러댄다, 이것을 떠나서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그런 부분의 문제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정부가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천안함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은 날쌘 화살로 큐피트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정수리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5번째 행보로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겁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5번째 행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도봉구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방진기 중개사협회 도봉 지회장을 만나가지고 지난 11일 김원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정책대담을 한 이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윤 전 총장 캠프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질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일보된 현실적인 대선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 중 한 곳인데, 이 서울 도봉구 아파트가 한 평당 3.3m 제곱당 평균 매매가 3,011만 원인데 지난해 6월에는 2,135만 원에서 41%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총장이 면담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소위 문제점, 이런 거에 관해서 깊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런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 전세난, 또 월세난 등등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전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난달 29일에도 대선 출마를 공식한 뒤에 윤 총장이 한 행보가 뭐였냐? 카이스트 학생 만나고 또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만나고 또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탈원전 문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픈 곳, 가장 실패한 곳,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에 대해서
칼같이 송곳같이 지금 찔러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그건 잘하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뭡니까? 그걸 선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좋다면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제학자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반대한 정책 아닙니까? 또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또 학교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에 있다가 가면 대학에 가서 또 모시죠. 이런 교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엉터리 교수들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어? 탈원전이 뭐냐? 지금 이렇게 아픈 곳을 지금 윤 전 총장이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25차례 정책 발표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동산 실정을 지금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날은 민심 청취하는 첫 행보로 대전에서 천안함 42형사 묘역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가 안 돼 있고 먹혔는데 무슨 경제가 있으며 자유가 있으며 무슨 헌법이 존재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입니다. 그걸 강조했다는 건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행보를 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여권에서는 말이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기사 대통령이 아니 한미 군사훈련을 갖다가 같이 북한하고 주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뭐 더 이상 안보에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기할 건이 없죠.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 안보를 상식적인 선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지금 북한이란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 역할은 해도 안보를 대화시키는 데 역할을 대통령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천안함 46형사 묘역 등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한 윤석열 전 총장이 돋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2형사 묘역. 자, 나라를 지키다가 젊은 청춘들이 물속에 잠겨서 수장됐는데 그 헌신적인 국가에 정말 국가에 바친 그들의 영혼 거기에 위로를 한 것이 국가의 온당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함 46형사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이 정권이 한번 파헤쳐야 될, 이 정권을 파헤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왜 천안함 42형사 묘역에 대해서는 유달리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의 그 뜻은 상당히 가상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임대차 3법,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 이런 거, 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된 원인으로서 임대차 3법인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신뢰도가 떨어진 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신뢰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국민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이 부동산 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세난도 심각하게 됐고 잘못된
이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제 하늘 높이 솟았다는 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판단이 상당히 지금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들이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또 정교하게 설계를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 그 윤 총장의 그 생각, 그 접근 방법은 상당히 그 지금 좋은 방법으로 지금 보입니다. 대선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질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오늘 현재에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앵무새 소위 꽹과리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윤 총장은 실질적으로 파고듭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구를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 행보, 탈원전, 뭐 천안함, 뭐 이런 거, 부동산 문제, 소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아킬레스건, 이제 앞으로 방역 문제도 혹시 타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K방역 과연 잘한 것일까? 지금 난리가 났죠, 방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킬레스건,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계속 찔러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그 행보에 국민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뭐일까요? 이제는 대선 주자들이 깊이 국민을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게 공약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같이 고뇌를 하는 이런 것이 대선 주자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새로운 아젠다 설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을 윤석열 총장이 웅변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7,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의 잠룡들이 많습니다. 벌써 열 몇 명입니다. 이 대선 주자, 대선 선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박진희 의원도 어저께 선언을 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딱 한 사람을 뽑아내는 예지. 그래서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이 아프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그러한 새로운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